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신청하시면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자, 여러분 시장 흐름이 좋을 때는 본인들이 종목을 골라서 막 매수하면 수익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목은 본인이 잘 고를 수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본인이 잘 파악 못할 때 급락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 그런 것은 제가 잘 보니까 여러분들 꼭 증시 전략 같은 거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하락, 나스닥은 강보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것이고 유럽 증시는 급락, CS은행 위험 이런 내용이 있고 악자가 계속 나오는군요. 적자 기업 돈 빼세요. 테마성 종목. 이거는 제가 2주 전부터 다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테마성으로 뭐 AI니 2차 전지니 좋은 회사들 많아요. 그런데 너도나도 싸잡아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종목 제 조심하라고. 적자 기업들 우하고 떨어질 겁니다. 지금 떨어지기 시작 벌써 했죠. 더 쭉쭉쭉 빠질 거고 조심하 돈 빼셔야 돼요. 자, 우리 증시 전략은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마감 뉴스를 2개를 올려드렸어요. 어제 마감 뉴스 올려드리고 두 번째도 올려드리죠. 자, 이 제목부터 보면 아시아 증시 모두 음봉 마감. 아직은 경계 구간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등등 기술적인 패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제 코스닥만 양봉. 그 이유는 정부 역할이 컸다 그랬죠. 어제 정부에서 토탈 550조 전국에 그리고 용인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300조를 투자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코스닥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고 어제 단타 기회를 그래서 잡지를 못했어요. 어제 단타 기회를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단타 기회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만 왜 단타 기회를 못 얻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자 그리고 어제 2부 뉴스를 또 올렸죠. 꼭 들으시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1부에서는 이랬어요. 자, 미국 증시가 횡보만 해도 상승은 안 해도 괜찮다. 횡보라는 게 뭡니까? 보합에 끝나면 괜찮은 나스닥은 보합에 끝났지만 S&P하고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0.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횡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덤비면 안 된다. 이거는 어제 제 미리감치 올려드린 거예요. 왜 미리감치 올려드렸느냐? 제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별로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제 알고리즘을 쭉 분석을 해보니 안 좋게 나와.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괜찮게 마감이 됐지만 액면상으로 마감이 됐지만 아시아 증시 모두 음봉이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오늘 덤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 내용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곧버스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그저께는 수익률이 막 3% 이상 나고 좋았죠. 하루 만에 3% 추가 수익이 나고. 근데 어제 그거가 거의 다 또 올라와 봤어. 그저께 수익 난 것도 제로로 돼버렸어. 그래갖고 그저께 팔걸 그런 분들 있겠지만 그거 아니란 얘기. 더 기다리면 내려간다는 얘기 지수는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오늘 썸네일 제목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자, 크레디트 스위스, 자, CS은행이죠. 스위스에 있는 CS은행.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야야야, 뭐 누구 높은 사람 누구는 스위스 은행 간다더라? 왜? 스위스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스위스 은행은 안전하다. 자, 그런데 스위스 은행이 안전하다는 거는 철저한 비밀로 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다. 뭐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가면 안전하다. 그런데 이 은행이 힘들어지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은행이 작년부터도 자금적으로 별로 든든하진 않았는데 9%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은행 쪽에서 더 이상 투자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온 거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 왜 제 알고리즘이 별로 안 좋게 나오나 봤더니 이런 뉴스가 터졌어요. 자,
그래서 유럽 증시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도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10시 반에 시작이 되는데 개파락이 나오면서 차츰차츰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양봉으로 끝났지만 다우나 S&P는 하락을 했고 그만큼 개파락 1% 넘었다는 거죠.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내용을 말해주는 거느냐. 자, CS은행 위험하다. 그럼 나라 차원에서 또 미국처럼 지원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야, 여기저기 뭐가 자꾸 터지는구나. 뭔가 불안하잖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위축될까봐 그런 내용들은 잘 안 다루지만은, 자,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100% 올랐어요. 여러분, 생필품이 100% 올랐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극장은 100% 올랐죠?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극장을 가면서, 야, 돈 8,000원 내고 이런 호화를 누린다. 그런데 15,000원이다, 지금. 100% 올랐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하나 사 먹는데 1,000원 했던 거가 2,000원이고, 머리 깎으러 가는데 10,000원 주던 거가 20,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끼 먹는데 5,000원 했던 게 10,000원이고, 다 100% 올랐단 말이야. 100%.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것을, 뒤로 숨기고 그냥, 주식장 그래도 굳건히,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하나하나 터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기업 돈 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요게 나스닥 0.05 그냥 보합에 끝났다. S&P 0.7 하락, 다우존스는 0.87 하락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양봉으로 마감은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쭉 빠졌었단 얘기예요. 여기까지. 시작은 여기서 한 거죠. 시작은 여기서 해서 하락 시작했죠.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하락 시작했지만 쭉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쭉 내려갔다. 그나마 양봉으로 마감은 됐다. 이렇게 쭉 빠졌다. 이렇게 개파락이 나온 거죠. 개파락 1% 넘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2% 정도 빠졌다는 얘기네요. 2% 정도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0.87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자, 이번 주 이게 음봉으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 이번 주에. 그러면 이틀 남았죠. 음봉으로 마감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쭉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얼마 전 요 지지선이 무너지면 제가 안 좋다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지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은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암만 우리나라 지금 증시 코스닥 쪽에서 세력들에 의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싸잡아서 막 올라가는 거 그런 종목들 벌써부터 조심하라고 했듯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 자, 더 이상 미국 증시는 볼 게 없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보면 지금 이렇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불은 두르고 있지만은 이 정도는 약하죠.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증시 한번 넘어갑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저께 급락이 나오고 어제는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그저께 하락분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만회를 했어요. 자, 오늘 증시,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어떻게 유럽 증시를 받아들일까? 미국 증시는 양봉으로 쭉 마감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이 크다. 예를 들어서 시작이 하락이 크면은 쭉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어설픈 하락을 시작한다. 그럼 올라오는 신용에다가 또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단타도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단타가 왜 불가능했느냐. 자, 요렇게 상승 출발했죠. 요 내려온 거 있죠. 요가가 쭉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 내려왔다가 이렇게 정부에서 또 발표를 했죠. 발표하고 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오전 동안 계속 올라가면서 오후에 빠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매수, 어제 저도,
매수를 걸어놓은 거 조금 매수됐다 그랬죠. 코딱지만큼 매수됐다고 말을 했잖아. 어? 제가 오후 들어선 제가 매수 걸어놓은 거를 취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단타라는 건 오전에 해야 오후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시 넘어서 이렇게 떨어지니 1시간 동안 뭘 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단타가 안 됐다는 거죠. 차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고 오전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안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 증시는 그나마 나스닥은 보합에 끝났고 S&P 다우도 하락을 했어. 근데 유럽 증시가 또 급락이 나왔어. 자, 이러면 초반에 좋을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초반에 좋게 보합권에서 시작한다. 그럼 무조건 뭘 사든 사면 안 되는 거야. 어? 우리 증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났잖아. 만약에 이 정도 개파락 나와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개별주들은 서서히 더 내려갈 때 저점을 찾아서 들어가서 단타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트레이더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자, 단타도 가능하겠지만 어설프게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질금질금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별주 단타도 힘든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황 전략글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리기 때문에 큰 흐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하루하루짜리도 말하기 때문에 어제는 단타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은 단타 이야기도 아예 안 꺼내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막판에 오후 들어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우리 전략도 나왔죠? 전략이 뭡니까? 아무것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락인덱에서 아무것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테마성으로 너도나도 오른 적자기업 종목들은 본인이 손실이 얼마 정도를 받든지 무조건 저는 파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왜? 더 빠질 거니까. 되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못하는 게 이거거든. 나 손해보고 팔기 싫은데 나 올라오면 팔 거야. 그 종목들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너도나도 무리로 올라간 테마성 지금 종목들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죠.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진짜 조심하죠. 제가 3주 전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사진 찍어가면 이런 회사들 장기 투자하시면 단타로만 가능하지.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은 옷이 조금만 젖고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은 줘요. 가랑비니까. 근데 여러분들 소나기는 한번 쫙 내리고 멈추죠. 그렇죠. 그러면 쫙 빠지면은 그것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단타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대비, 가랑비도 아니고 소나기도 아니고 그래도 적당한 굵기에 비가 막 내려. 그 비는요 잘 그치지가 않아요. 그치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데 가랑비 내릴 때 밖에 나가도 머리가 잘 안 젖죠. 그렇죠? 근데 중대비 오면은 조금만 나가도 머리가 막 젖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비는 피하고 보는 게 낫죠. 피하고 보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단타 기회가 와도 단타 기회라는 것은 오늘 증시, 미국 증시도 빠졌어. 유럽 증시도 다 빠졌어. 그럼 쭉 빠져 시작이겠죠. 그러면 양봉으로 쭉 올라오는 날도 있겠죠. 요런 날 말고 요런 날처럼. 그런 걸 생각하고 나 오늘 저점에 들어가서 이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딱 팔고 나야지. 그런 것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시간이. 내가 저점 매수하고 나서 2-3시간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한 3-40분 올라가는 척하다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꼭 조심하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은 이 정도로 힌트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분위기, 뉘앙스 이것만 듣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캐치 못하면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벌써부터 일요일이라면 이런 거 급락 나오는 거 맞기 전에 일요일이라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 난 건 무조건 팔고 조금 손실 난 거는 일단 팔아서 현금화하고
그 종목을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그 전략 지금은 애매하죠. 월요일 날 그렇게 했으면 딱 좋았는데 우리 증시 월요일 날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월요일이죠. 이게 월요일. 근데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화요일 날 이런 게 맞았고 그러니까 하루 차이에도 에이 내일 한 번 더 보자. 그런 차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 이렇게 쭉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을 땐 했으면 괜찮아도. 그렇죠? 자, 그러면 어제도 어느 정도 또 괜찮게 수익을 그런 기회를 줬는데 오늘 또 쭉 빠지면 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행동을 해야지. 아예 하루만 더 보고 하루만 더 보고 이런 흐름이 타이밍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다. 지금은 그래서 생각났을 때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별이었습니다.